평상시에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? 이 장하고 코랑 입 점막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도 서로 상관관계가 많습니다. 많이 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. 네, 이 코로나가 원래 이제 코로나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? 네네. 네,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백신이 나와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긴 하는데 뭐 이게 끝나지 않을 거다. 뭐 백신이 소용이 없다.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고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마스크를 썼지 않습니까? 네네. 썼는데 이 코로나를 결국 이겨내려면 우리 몸의 면역이 키워져야지 되는데 그렇죠. 마스크가 면역을 키워주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. 거죠. 네. 그리고 백신 주사를 맞아도 면역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그 다음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건데 네. 내 몸의 면역 작용이 잘 되지 않으면 백신도 아무 소용이 없다. 그렇죠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낼 건가? 결국 내 몸에 이제 면역력이 이제 향상돼야 된다. 네. 이런 얘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놓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?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평상시에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? 뭐 간단하게. 일단 우리가 이제 면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면역은 우리 몸의 군대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죠? 군인이죠. 그죠? 군대들이 적절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수도 유지가 돼야 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아야지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즉 면역력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의 면역력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. 그러면 이제 면역의 대표적인 건 항체인데 그 항체들은 어디서 교육이 되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. 근데 항체들은 장에서 교육이 많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면역 세포가 장에서 교육이 되고 그렇죠. 그 교육받은 면역 세포가 제대로 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죠. 그 항체가 다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렇죠.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랑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일단은 장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면역을 다른 말로도 표현하면 회복력이나 복구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. 네. 만약에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가 솔직히 피하기가 힘듭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뭐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렇죠. 그렇죠. 들어왔을 때,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손상을 일으킬 텐데 그 손상이 됐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문제가 크게 없이 합병증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력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예를 들어 코 점막, 네. 뭐 그다음에 입 점막을 통해서 폐 점막,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? 네네. 결국은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복구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점막의 방어 능력이 그렇죠.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점막이라는 게 뭔지 뭐 그거부터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 점막은 일단 방어할 수 있는 층에다가 그 위쪽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? 우리 과거 영상들을 보면 여러 번 반복이 됐지만 실은 수분이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수분과 그리고 당 영양소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더 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점막이 미끌미끌하고 축축한 게 그 본질인데 그렇죠. 그거에 뭐 95%에서 98% 정도가 물이지 네. 않습니까? 네. 물이 있는 게 점막을 구성을 하는데 그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예, 누군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네. 거기에 딱 위치하고 있는 건데 그게 글리코칼릭스다. 그렇죠. 그죠? 네, 당 사슬이다. 뭐 네.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게 두껍게 일단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네. 된다. 네. 근데 이게 또 장이랑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장 점막이 제일 넓은 점막의 네. 분포를 차지하고 두 번째가 폐 점막이고 세 번째가 뭐 눈 점막, 네. 뭐 코 점막, 입 점막, 뭐 여러 가지 뭐 질 점막 뭐 이런 점막들이 이제 있는데 장 점막이 망가진다. 네. 그러면 연이어서 두 번째 폐 점막, 세 번째 기타 등등의 점막들이 우르르르 네.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무너지면 아무래도 방어력이 취약하게 되는 그렇죠. 거죠, 그죠? 점막은
세포가 만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코 점막은 코 세포에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네. 코에 있는 점막 세포에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세포가 이게 잘 못 산다, 손상을 많이 받는다. 네. 그러면 문제가 되겠네요. 그렇죠. 이제 만들어낸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 그 환경 자체가 실은 더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수에 대한 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도 그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커피를 하루에 뭐 4잔, 5잔씩 먹게 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계속 일하는 환경 속에서는 화장실을 가기 어렵기 때문에 또 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물을 또 안 먹게 되죠. 그리고 또 마스크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점막들은 건조해지게 되고 우리가 또 우연치 않게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는 바로 파괴된 점막에 바로 생착하게 되면서 우리가 감염이 되는 게 사실이죠. 그렇죠. 이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아무래도 균들이 쉽게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점막이 얇아지거나 부서지게 되면 쉽게 균들이 들어갈 수 있다. 네네. 그러면 코로나가 딱 왔을 때, 코 점막이 얘는 얇네? 그러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네네. 거죠. 기관지로 갔는데, 기관지 점막이 얇네? 그러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. 네네. 그러면 얘가 세포가 그걸 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, 네네.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결국은 뭐 혈액순환, 네. 뭐 산소, 네. 뭐 탈수, 뭐 체온 이런 네.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근데 무엇보다도 세포가 손상이 되었다는 신호가 감지되는 게 먼저 순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뭐 얘가 손상이 된지 알아야 뭐 복구 병력을 그렇죠. 보내든지 네. 뭘 하게 되니까. 보통 우리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하지 네, 않습니까? 네. 그게 이겨내기 위한 반응인데 처음에 세포가 손상을 당하면 신호가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고 네. 그 신호가 혈관을 조율을 해서 그쪽으로 혈액순환을 막 보내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염증 치유인자들, 염증 매개인자들을 보내서 빨리 염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메커니즘이 잘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경계통, 즉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인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염증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점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 세포가 일단은 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네. 그런 시스템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되고 그래야 점막이 튼튼해지고 네. 그래야 네. 또 막아낼 수가 있고 네. 이런 걸. 그러면 점막이 세포가 망가지는 것도 망가지는 거지만 점막이 망가지고 세포가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더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우리 생활 습관 네네.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실은 거기에는 식단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.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우리 몸에서의 점막을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장에 잦은 염증들이 발생하는 네. 상황이 되면 네. 장 점막 세포들은 많이 손상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좋더라도 복구 속도가 그 손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손상 쪽으로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염증을 잘 일으키는 식단들, 네. 뭐 대표적으로는 뭐 밀가루 음식, 그다음에 뭐 단 음식, 뭐 이런 게 되겠죠. 네.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는 음식 알레르기 물질들, 그러니까 식재료들. 그런 것들은 검사를 좀 해보셔야지 되겠죠. 네, 그렇게 그죠? 되면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겠죠.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식단들이 자꾸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내가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내가 뭐 배가 불편하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반응이 없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계속 면역 반응들, 안 좋은 면역 반응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거기다가 코로나가 하나 얹어지면 그게 폭발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미리 나한테 염증을 일으키는 식재료를 줄이고 또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 알레르기 물질을 줄여놓으면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합병증 없이 크게 어려움 없이 이겨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이제 음식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입으로 먹기는 먹어도 네. 이 장하고 뭐 코랑 뭐 입 점막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래도 서로 상관관계가 많습니다. 많이 있다. 네, 네. 뭐 다음번에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겉 브레인 엑시스, 네. 겉 스킨 엑시스처럼 이 장과 다른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 간에 서로 축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축이 이런 직접적인 축도 있고 또 간접적인 축에 의해서 이런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장이 중심 축에 있기 때문에
장하고 관련된 어떤 나쁜 습관들을 줄이는 게 다른 기관들의 건강을 지휘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. 이런 음식이 나의 면역을 향상시키는데 네. 매우 중요하다. 네. 이 얘기가 오늘 이제 주된 얘기였던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 아까 잠깐 탈수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. 우리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네. 이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네. 그런 얘기들을 네. 한번 더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다음 영상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항상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